샤론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옆집 엄마 고민탑 파! 자, 오늘도요, 우리 문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무거운 얘기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일주일 내내 무거웠어요. 조심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행동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아이들한테 되게 자랑스러운 엄마는 되자 뭐 이런 거는 없어도 부끄러운 엄마는 되지 말자. 사실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하게 되냐면 생일 파티 하게 되거든요. 생파. 네.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생일, 4월 생일 이렇게도 하지만 또 일부 엄마들은 뭐 집으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키즈 카페 하거나 이러면서도 또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보통 왜 그 키즈 카페나 이렇게 여러 명이 할 때는 선물을 사실 뭐 얼마짜리야? 그렇게 과한 건 안 사가잖아요. 근데 왜 또 소수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일단 뭐 식비만 해도 비싸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타임 고려 안 하고 뭐 연필 뭐 한 500원짜리 한 2개 뭐 이렇게 보내는 엄마들. 자, 뭐냐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물건에서 마음 난다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엄마들의 단톡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방. 자, 긴급 점검. 코치님 단톡방 몇 개 있으세요? 저 이제 이 방송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달랑 4개 있네요. 4개? 어떤 것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그 남편, 저, 아들, 딸이 있는 유명무실한 가족방.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업무, 협조. 그 다음에 우리 또 아이들 또 샤론코치 연구소 오면 상담하고 또 테스트 보거든요. 테스트 결과 공유하는 사이트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재건축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인원이 장난 아닌데요. 뭐 인원이 몇 명이더라? 400몇 명이 500명인가 되는 그런 정보 공유하는데 정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뭐 그런 정도고 저는 기본으로 단톡방 안 가요. 저도 단톡방이 몇 개인가 세어봤더니 저 일하는 이제 방송 쪽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저 이쪽 미술 쪽이라는 선생님들과 하는 거 2개가 있고 박진영 팬클럽방이 하나 있고 아주 그냥 제 생활에 중요한 거네요. 활기를 불어넣어. 중요한 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매일 밤 해도요. 똑같은 지점에서 터져요. 그래놓고 누구 한 번도 그 얘기 했던 얘기라고 하지 않는 아주 즐거운 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문 작가나 저랑 하는 그 방은 실질적이라는 뭐 수다라기보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 정도인데 우리 엄마들이 하는 거는 학부모라는 그 커뮤니티 속에서 중요한데 이게 깊게 들어가도 문제, 초대 안 받아도 문제, 그렇죠? 유령처럼 있어도 문제, 그런 우리 단톡방 얘기. 잘못해도 문제. 단톡방 얘기 해볼까요? 맞아요. 단톡방. 저는 사실 예전에는 단톡방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결국 그 끝은 좋지 않더라고요. 왜 안 단톡방의 좋을까요? 끝이 좋았던 적이 없는 게 그게 마치 누구 하나를 유형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하나가 너무 이게 좀 독재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나서 이거를 얘기를 해서 골목을 터트려야 되는데 다른 방으로 만들어. 살짝 10명이 있던 방에서 걔 빼고 9명이 같이 10명이 얘기하다가 걔 또 그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면 이제 9명 방 가서 쟤 왜 저러니 또. 근데 이게 꼭 사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게 왜 친구는 짝수로 사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짝꿍이 있어요. 둘, 4명은 문제가 없고요. 둘도 문제가 없는데 홀수. 3명이면 꼭 1명이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4인석에서도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데 얘는 혼자 앉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도 걔는 혼자 방을 쓰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가도 엑스트라 베드에서 좁게 자거나 여하튼 뭐냐면 관계라는 게 등거리가 중요한데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삼각형이 있으면 정삼각형은 딱 균형이 맞는데 인생이 정삼각형일 수는 거의 없죠. 한 변이 길거나 각이 안 맞거나 다르죠. 그래서 단톡방은 분명히 누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리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리더는 자기한테 힘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친구가 방금 말씀해 주신 10명 중에서 누락된 1명. 걔에 대해서 씹어야 돼. 씹어야 돼. 이 구조가 그래요. 그럼 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슬쩍 띄우죠. 아, 저 기분 나빠.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 이거 좀 말하기 좀 그래요. 아, 얘기해보세요. 우리끼리 뭐 어때요? 괜찮아요? 저 말하기 좀 그래 그러면요. 말하지 마. 평생 말하지 마. 진짜. 이거는 우리의 문제과가 도를 득도한 상태에서 그런 얄미워가지고 거고 말하지 마. 보통은 호기심으로 야 나한테만 얘기해봐. 나한테만 얘기해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아, 하면서. 지난번에 그 엄마 4월에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야, 그 엄마 솔직히 걔가 무슨 그림을 잘 그리니? 그거 그래준 거 아니야? 학원에서 해준 거잖아. 그 학원 말고 다 해줘. 그거 나 하는 거 봤다.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그거만 그리더라. 야, 그거 그리 그거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만 거야. 해도 너무 아찔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우리 반에서 제일 잘 그리는 애는 B잖아. 걔가 더 잘 그려. B 엄마 기분 안 나빠? 이렇게 되는 거야. 조장해. 나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잠깐만. 그렇죠. 아, 생각해보니까 나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엄마는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 하나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특히 저는 이제 여자 남자 이걸 가리면 안 되는데 이제 어쨌거나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여자친구들은 친구 이렇게 단짝 친구 중요하고 진짜 그러니까 소울메이트를 되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그래서 여자친구들의 왕따 문제가 더 맞아요. 남자들은 욕 한 번 하고 그냥 네. 싸우면 되는데 여자애들은 은근히 뒤에서 서로 각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따돌리고 이러는 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부분 그 교실에서는 베프라고 해서 베스트 프렌드라는 소규모 조직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뭐 단톡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 소그룹이 있는데 꼭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 어떤 애들이 주로 왕따 당하냐면 대부분 눈치 없는 애들. 어머머머. 눈치 없는 되게 예뻐. 예, 그리고 양가에서 굉장히 사랑받아서 굳이 자기가 희생하는 거 잘 모르는 애들, 아니면 내가 잘났다는 주인공 의식이 너무 많은 애들. 근데 이게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그 여인을 왕따를 시키냐면 그 여인이 눈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이 너무 잘난 척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배알이 꼬여 있는 거지. 다 기분 나빠 있는 거야. 약간은 다 기분 나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딱 퍼뜨려주면 쫙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방 하나 더 만들자. 이거 무료잖아. 단톡방 만드는 거 무료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걔 빼고 하나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게 언제 걸리는 줄 알아요? 언제 걸리는 줄 알아요? 언제 걸려요? 누가 실수로 여기서 해야 될 말을 저기서 해. 맞아. 그러다- 꼭 나와, 꼭 나와. 다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난리가 나요. 너 잘못 보냈지? 막 캡처해서 보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경우 그래서 많아요. 거짓말은 머리 나쁘면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정의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수다 떨 때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묻힐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피해가 됐고 모욕이 됐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야기와 정말 그런 감정 상태라면은 이제 진짜 네. 일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뭐 드라마나 TV에서 봤던 명예훼손, 뭐 모욕죄, 뭐 이런 얘기. 단톡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하죠. 법률 상담으로. 예. 그게 이제 통신 매체를 위한 뭐 음란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말하는 뭐 성희롱. 그런 것들도 되고 보통 엄마들은 야 A 엄마 걔 실제로는 대학도 안 나왔더라. 고등학교 나왔어. 이렇게 걔네 엄마 그 집도 월세야. 뭐 이런 경우, 그 엄마 다 수술했대. 수술비 이런 얘기. 이와 같은 그분이 느꼈을 때 모욕이라고 느끼는 거는 이 단톡방에 딱 캡처해가지고 법률로 사실이어도 모욕인 거예요? 사실도 모욕이에요. 실제 학폭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자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제 뚱뚱해 이래도 이거 언어폭력이에요. 근데 모욕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에요? 그것도 그쪽에서 자기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더 여러분 변호사랑 더 상의해 봐야겠지만 샤론 코치 TV에서 변호사님이랑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었잖아요. 예, 저희 필름 있어요. 예, 저희 영상 보세요. 있어요. 조주영 변호사랑 얘기했는데 캡처한 거는 반드시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단톡방에서 있었던 돈 거래.
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명예나 모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엄마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돈벌이가 은근히 많고요. 또 가끔 거기에서 다단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랬을 때 여하튼 단톡방이든 문자든 문서화할 수 있다는 거는 법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 되게 많고요. 또 요즘 뭐 있냐면 요즘 또 그 갑질 당하는 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음. 녹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 했다가 만약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들 다 같이 또 밥 먹잖아요. 그때 어떤 엄마 했던 거 딱 녹음해 놓는다. 그것도 법적인 증거로 충분하다. 저 그거 알아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게 괜히 겉멋에 들어서 아니면 내가 영웅시 되는 마음으로 남자애들이 특히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마찬가지고 뭐 여자애들 밀서 뭐 사진을 찍거나 몰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로 다 들어가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같은 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쓴맛을 그냥 아주 네. 따끔한 맛을 봐야지 네. 정신 차리면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발 의식하고 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 엄마 다른 엄마 상처 받는 것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고민하셔야죠.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법적인 얘기는 사실은 단톡방에 대해서 법률적인 거 피해 이런 거는 인터넷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저는 뭐 얘기해 주시냐면 엄마들이 주로 이제 이 인터넷 잘 쓰는 엄마들이 대부분 올빼미잖아요. 그렇죠. 밤에. 네. 애들 밤에 재우고. 자기 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카톡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쪽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맞아요. 이쪽 엄마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바이오리듬 안 맞아요. 그런데 계속 까딱까딱까딱 울려요. 전 11시면 다 이걸 꺼요. 네. 알람을 다 꺼.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요. 요즘 나오는 말 중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좋다. 네. 좋다. 네. 시적이다. 네. 특히 어떤 사람? 만일에 업무가 6시에 종료됐는데 6시 이후에 계속 직장 상사가 단톡방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봐라. 뭐 해라.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그거 권리. 카톡 업무 금지시키는 네. 그거 있잖아요. 제가 네.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네. JYP에서 이걸 실행하고 그랬어요. 업무 시간 외에 카톡으로 네. 업무 지시 금지. 네. 예. 근데 실제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정말 인터넷이 빵빵 터져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작가를 네. 할 때요. 예전에는 제가 지금 외부에 있으니까 네. PC방에 들려서라도 할게요. 네.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여는 대로 작업해서 보낼게요. 이랬는데 이제는 원고 수정해서 보내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정말 10분 안에 수정이 돼서 가야 돼요.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말이 안 되거든요. 돼요. 한국 사회에 말이 안 돼요. 인터넷 뭐 한글만 쳐서 보내면 되는 거라면 그래서 다 해야 이거는 돼요. 진짜 서로 익스큐즈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10시 이후에 9시 이후에 서로 연락하는 거는 조금 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제 단톡은요. 제 카톡은요. 무음이에요. 네, 저는 안 돼 있어요. 저도 단톡방은 다 무음이고요. 네. 11시 이후에는 네. 전화 벨소리랑 걔 다 무음이에요. 그래야 살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워커홀릭이잖아요. 저는 막 1시, 2시까지 일하는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연락이 하고 싶어요. 김감독한테. 맞아, 이게 너무 궁금해. 지금 이걸 당장 해결하고 싶어. 요 컷을 빨리 빼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김 아직까지. 감독은 저랑 같이 비슷하게 나이트형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분은 말고요. 저희 뭐 블로그 디자인 해주신 분이거나 이런 엄마들도 가끔 저한테 막 이렇게 와요. 코치님 지금 주무실 것 같아서 단톡은 못하고 블로그에 댓글 남깁니다. 뭐 답글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배려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고마운데 그거와 관계없이 해외 여행 중인데 로빙 중입니다. 메시지 뜨는데도 불구하고 막 전화해서 그분한테는 크지. 근데 나한테 지금, 너무 지금 힘든 거. 생각하니까요. 전화에도요, 요즘 좀 특이한 예절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문자 보내는 게 약간 예의가 없고, 네. 전화를 직접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하기 전에 문자를 또 보내요. 카톡으로 보내죠. 네, 지금 전화 통화하고 네.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하고 통화를 해야 네. 또 그래서 예의가. 카톡,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통화인 것 같아. 예, 물론 영상통화까지는 뭐 거의 좀 어머머, 프라이빗한 거죠. 저 어제 잘못 부동산에서 계속 영상통화 들어와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뭘 보고 싶어? 잘못 누르신 거예요, 그분이. 예, 잘못 누르신 건데 보통 그 40대, 50대 이후가 잘못 눌립니다, 영상통화를. 비슷해요, 이게. 누르는 게, 그 디자인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이 단톡방을 꼭
쓰지 말아야 네. 될 것까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단톡방을 분명히 현명하게 기분 나쁜 사람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저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감사 인사하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도. 그 다음에 사실과 감정이 있다면 사실만 전달하자.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과 감정 중에는. 감정은 빼자. 우리 감정은 언제 그러면 할까요? 감정은 서로 핸드폰 저기 바구니에 넣어놓고 1대1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혼자 풀어야 돼. 일단은 사귀어보고 네. 이것도 아니다 위험해요. 싶으면 실제로 위험해요. 실제로 아무리 이거는 꼭 얘기하고 네. 싶어도 그거는 저는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메시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조금 속이 불편했어. 마음이 저 불편했어. 이번에 이런 얘기 들어서 좀 섭섭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근데 이제 나는 공을 넘겼으니 네. 저분이 몫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다른 사람 말 대변할 필요도 없고요. 내 감정이 이렇다고 추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어머 이 언니 기분 나빴다고 해서 또 굳이 네. 기분 나빠 내가 풀어줘야겠다는 또 이 정의 네. 실현에 넘쳐가지고 또 그럴 네. 것도 없네요. 그래서 감사 인사하고 사실만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약간 드라이하게 그걸 저는 외교가 마인드라고 보거든요. 절대 내가 얘기한 게 나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단톡방은 안 한다. 그냥 1번 걸쳐만 안 한다. 놓는다. 그리고 어차피 정보는 받아야 되니까 받았으면 감사한다고 인사해서 나의 존재는 알리셔야죠. 너무 유령처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단톡방을 주재하는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는 그냥 정보의 장이고 이거는 법률적인 문서고 언제든지 법적인 증거를 쓸 수 있다를 인식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들끼리 법적 싸움까지 가면 이사 가야죠. 어떻게? 거의 가요. 근데 많이 봤어요. 진짜요? 네, 많이 봤어요. 실제 학폭위 같은 경우들도 대부분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많고요. 또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인데 피해자 엄마는 모르는데 다른 엄마가 단톡방에서 알려줬어. 그 집에 굉장히 힘들지 않아? 탁 눈을 띄우는 거야. 왜? 몰라? 자기 몰라? 뭔데? 걔 우리 반에 걔 이상한 애 있잖아. 걔가 점심시간마다 자기네 애 때린다? 까지 얘기하면 난리 나죠. 이거 전달한 엄마한테도 네. 죄가 있나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방조죄까지인데 그건 아마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한다고요 벌금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감정만 상하는 게 실제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 모욕죄 같은 경우도 50만에서 뭐 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란행위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되게 망신이고 네, 많은 상처. 갈 때까지 간 네. 거잖아요. 너무 그래서 부끄럽고.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말한 게 녹음될 수도 있다. 내가 쓴 글이 캡처될 수도 있다를 꼭 기억하세요. 무서워요. 네. 제가 라디오 작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때 PD님께서 저 할 때 PD님께서 항상 얘기하셨어요. 네. 네가 한 말을 전 국민이 듣고 있다고 네. 생각해보라고. 네가 맞아요. 과연 맞는 말을 하는지 네. 생각해보라고. 네. 그래서 항상 단톡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한 번만 생각하신다면 즐거운 대화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톡방이 그리고 네. 엄마들의 그 안식처가 아니라는 네.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톡방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하지만 결국 거기서 또 감정이 상하거든요. 사실 또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오지랖퍼래서 네 그게 또 근데 아마 점점점 아마 좀 더 세련된 그런 문화가 이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1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그런 10년도 안 과정기를 됐어요. 겪고.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단톡방에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이 단톡방의 내용은 캡처 당할 수 있다. 법률적인 증거를 쓸 수 있다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서 진행하시고 사실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진 그 글 하나가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상대가 괴롭히다면 우리는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조심할 일이 없는 사람이 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스스로가. 오늘도 또 약간 또 우리가 무거운 주제를 또 얘기했네요. 무거웠지만 이게 좀 엄마들이 네. 많이 그러니까 특히 네.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엄마들이면 다행인데 집에서 이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육아맘들은 네. 단톡방이 되게 또 되게 안식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 안식처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실 밖에서 바라봤을 땐 별게 아닌데 네. 너무너무 상처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옆집 엄마 고민 타파는 실제 여러분이 어디에서 말할 수 없지만 맞아요. 항상 마음속에서 궁금하고 요거 말하면 되게 치사한 것 같고 네, 네, 항상 마음속에서 고민되고 해결하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 또 문 작가가 또 팍 뽑아오죠. 맞아요. 예. 옆집 엄마들 우리 옆집 엄마들도 사실 아니에요. 네. 우리 옆집에 애기 엄마 안 사세요. 예,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요. 마지막으로 저는 네. 이거 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사실과 감정 중에 사실만 이야기해라. 네, 감정은 맞아요. 사귀도록 해라.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로 즐기자고요. 어, 음악 듣고, 멋있다. 네, 영화 보고, 그거를 책 내가 읽고, 그냥 확 네. 즐기고 울고 네. 그냥 뭐 책 보고 네. 내가 이런 마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네. 와, 너무 멋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힐링이 돼야지 그 정도 또 우리가 내공은 쌓아야지만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 자, 이 방송 네. 보시고 단톡방 몇 개 정리하시는 엄마 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리하실 때 네.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우리 이거 목적 끝났으니까 이부터 방 나갈게 하고 인사하고 네, 즐겁게 발전적 나가세요. 정리네요. 네. 네, 예. 자, 오늘 우리 엄마들 단톡방 얘기했고요. 다음에 더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샤론 코치의 옆집 엄마 고민 타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